녹록치 않은 지방살이, 만만치 않은 퀴어살이, 할 말 많은 쥐들이 모여 떠드는 오디오 쇼. 시골쥐 퀴어쥐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쥐하다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읒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인사부터 버퍼링거리는 거죠? 오늘 호흡을 좀 약간 평소와는 다르게 가져가 봤습니다. 엇박으로 가기로 하는 거예요. 약간 래퍼처럼. 이후에도 계속 시도하실 건가요? 아니요, 오늘 그냥 어쩌다 보니까.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난 한 주는 잘 기억이 안 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 모르겠어. 아무튼 오늘 그냥 일찍 마치고 왔는데 평소처럼 마쳤죠. 그냥 정시에 마치고 왔는데 오늘 지옥철이더라고요. 네. 지하철에 사람이 저도 근데 평소에 비해서 좀 많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여기 스튜디오에 오는 시간이 저희가 정해져 있잖아요. 어쨌든 퇴근 시간인데 평소에 비해서 오늘 좀 사람이 많다고 느꼈는데 오늘 뭔 날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직장을 안 다녀서 모르겠네. 모르겠어요. 오늘 너무 그러니까 날씨가 약간 사무실에 있을 때는 좀 춥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 사이에 있으니까 땀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땀을 줄줄 흘리면서 왔어요. 기운이 또 한풀 빠진 상태로 왔네. 지하다님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 저는 뭐 여전히 백수 생활 잘 즐기면서 놀고 있고 며칠 전에 그 경주월드에 눈썰매를 타고 왔습니다. 네. 봤어요. 인스타에서. 나 여기서 인스타 언급을 굉장히 자주 해주시는. 네, 열심히 놀러 다니시던데. 네. 뭐 그동안 못 논 거 몰아서 논다고 요즘 바쁘고 체력적으로 힘듭니다. 논다고 힘들어. 논다고 힘들고요. 아주 왜 어린애들 낮 동안 이제 열심히 놀고 나면 푹 자잖아요. 약간 그런 하루하루 보내고 있어요. 낮도 탈떠인 동안 열심히 놀고 밤에 푹 잠드는 그런 매일매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희 둘 말고도 한 분이 더 계세요. 그죠? 누구신가요? 지금 숨을 죽이고 단추를 잠그고 계신 게스트분이 계시는데 어떻게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바로 하면 되나요? 네. 지금이라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연극하고 기획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알리라고 합니다. 우리 시골쥐 퀴어쥐 첫 게스트 아닙니까?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한 거 맞는지. 다소 사무적이었지만 그래도 찾아주셔서 감사하고. 맞아요. 덕분에 광고 녹음도 엄청. 네, 맞아요. 이게 나중에 저희 광고가 중간에 삽입이 될 건데 저희가 그 광고가 항상 엉망진창이었고.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준비된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서 미리 광고를 녹음을 하고 이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팟캐스트를 할 때마다 사실 저는 광고가 제일 긴장되더라고요. 왜냐면 거기서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맞아요. 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팟캐스트가 거의 뭐 대본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다른 거는 틀릴래야 틀릴 수 있는 기준이 없잖아요. 근데 광고는 멘트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틀리면 진짜 와장창 틀리고. 근데 알리님이 엄청 깔끔하게 맞아요. 아나운서처럼 이제 오늘 광고 기대해 주십시오. 배우처럼. 진짜. 그런 얘기는 진짜. 그럼 무슨 얘기를 할까요? 그러면. 근데 뭐 시작부터 두닥거리면 오디오 몰리는 거 봐라. 말씀하세요. 엉망진창인 게 또 매력인데 제가 너무 잘해가지고. 뭐야. 진짜 짜증난다. 근데 동의를 안 할 수가 없고 지난 두 회차에 저희끼리 했던 광고를 들어보시면은 뭐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뭔가 타이밍이 이상하거나 말을 씹거나. 발음도 안 좋고 그런데 알리님이 너무 이제 뭐 잘하긴 하는데 또 그걸 본인이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약간 빡치는. 그런 자기 객관화가 아주 잘 되어 계시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정제된 광고를 들으실 수 있다는 좋은 소식을 전하며. 좋은 소식을 이렇게 전하면서. 네네네. 오늘 광고까지 협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게스트를 모셨는데 사실 오늘 게스트 위주의 방송은 아니고요. 보통 게스트를 모시면은
게스트 위주의 방송을 꾸리기 마련이거든요. 뭐 이제 이분이 뭐 홍보할 게 있다거나 네. 아니면 이분에 대해서 저희가 소개를 뭐 이제 심도 있게 한다거나 인터뷰 방송처럼 그렇죠. 네, 그렇게 가져가는 네. 건데 근데 오늘은 오늘 이제 미리 저희가 물어봤잖아요. 그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시냐고 도대체 뭐 어떻게 소개를 해드릴까요 했는데 이제 다 마음에 안 든다고 까시고 그러면은 이제 저희도 그렇게 된 거죠. 에라 모르겠다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오늘 그래서 그냥 무작정 시작했고 사실 네, 소개를 네. 저희가 못하고 머뭇거리면서 바로 소개를 본인이 하시라고 한 거는 네, 저희가 사전에 고지받은 바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네. 뭐 할 말 있으면 하세요. 그래서 오늘 네. 네, 말을 하세요 말을. 근데 약간 억울해요. 뭐가 억울한데요? 약간 억울한 해명의 시간 드릴게요. 네, 약간 억울한 게 일단 먼저 섭외를 하셨잖아요. 네. 그럼 하시고 나서 하시고 나서 니 무슨 얘기 할 건데 이렇게 하면은 제가 무슨 얘기를 저희가 하니까.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획이 있는데 근데 그거 싫다면서 까셨잖아요. 아 그렇죠. 저희가 제의한 기획이 몇 개 있었는데 그거를 먼저 말씀하시고 섭외를 하셨어야죠. 아니 일단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왔잖아요. 아 네, 어쨌든 뭐 이런 갈등 속에서도 와주셔서 네. 너무 감사하고 오늘 그래서 모셔놓고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게스트 위주의 방송은 아니에요. 일단 게스트분이 무슨 말을 하셔야 될지 네. 본인도 혼란 속에 빠진 채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뭐 우리 하려고 했던 거 합시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아 네네네. 오늘 그래도 많이 치고 나와가지고 많은 말씀 들려주시면은 네 다음에 저희가 그러면 알리님한테 맞는 네 적합한 기획으로 네. 다시 감사합니다. 모실 수 있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얘기할 주제 뭐죠, 지윤님? 그 모두에게 각자의 어린 시절이 있다. 아닙니까? 아, 각자의 어린 시절이 있다. 네. 그렇죠. 네. 이 과거에 이제 우리는 어떤 어린이였고 어떤 학생이었고 뭐 기타 등등 성장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딴 사람들이랑 뭐 크게 달랐겠냐 싶겠지만 그래도 좀 남달랐던 점들이 없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혐세처럼 얘기를 해보자면은 퀴어는 선천적인가 후천적인가. 네, 그거를 이제 우리의 네, 그럼 이 얘기부터 시작해보죠. 네, 선천적인 각자의 뭐 예시에 따라서. 그러면 지은님은 뭐 이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선천적인 것 같으세요? 후천적인 것 같으세요? 뭐 퀴어는 만들어지는 거죠. 네. 보아르야? 그러니까 퀴어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퀴어로 태어나서 퀴어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두 가지를 다 만족시켜야 돼요. 네? 그러니까 태어나기도 퀴어로 태어나서 네. 퀴어로 잘하지 않으면 퀴어가 될 뭐야? 응? 무슨 말이에요? 네?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퀴어의 자격을 갖고 태어나서 퀴어로서 행해야 한다는 거죠. 퀴어의 자격도 있나요? 몰라요. 태어나면 이제 출생증명서 옆에 이렇게 퀴어. 네. 그러니까 어머니도 몰랐겠지만 퀴어로 태어난 거죠, 사실 저가. 일단 그러면 태어나고 이후에 퀴어로서의 사회화를 과정을 거친다. 뭐 그런 류의 얘기이신 걸로 해석하면 될까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 이 무슨 약간 제가 이렇게 해석해보면요. 퀴어가 되려면 자기가 퀴어를 깨달아야 되잖아요. 퀴어임을. 깨닫지 않고서 퀴어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 깨닫는 것은 분명히 태어난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자각의 과정이 필요하다. 미안합니다. 내가 쳤어. 네. 어떻게 이렇게 그런 얘기 아닌가요? 내뱉은 사람도 모르는 거를 옆에서 해설을 이렇게 찰떡같이 해줍니다.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한번 물어봅시다. 알리님은 언제부터 레즈비언, 퀴어 어쩌고였는지? 다 짜고짜. 이 알리님에 대해서 우리는 여기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아무도 잘 모르신단 말이죠. 너는 언제부터 레즈였어? 이렇게. 일단 저는 레즈비언 인가요? 일 수도 있고 바이섹슈얼일 수도 있고 범성애자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퀴어이긴 한 것 같고요. 네. 언제부터 약간 남다른 어린 시절이 있으셨나요? 저는 근데 남다른
시작부터 너무 김을 세게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진짜? 어떤데요? 네. 그러면은 하지 말까요? 아니 한번 드러나 봅시다. 네. 이렇게. 네, 저는 완전 남다르지 않았어요. 네. 그 본인만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네, 뭐 그럼 얼마나 평범하고 지루한지 한번 들어봅시다. 그거를 설명하기 더 힘들지 않아? 네. 그거 진짜 어렵다. 뭐가? 얼마나 평범하고 지루한지를 설명하는 거. 이 굉장히 분위기가 숙연해지고 있어. 아니 그러니까 언제 알았냐고요. 언제 알았냐고. 아까 자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런 자각 같은 거는? 저는 maybe 고등학생. Why? 뭐 보통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거나 하기 때문일까요? 그쵸. 보통이죠. 누구예요? 이렇게 사생활 터는 이렇게까지 누구였어요? 제가 엄청 친하게 지내던 친구. 네. 맞다. 베프는 베프가 아니다. 였고 그때 의심을 했고 뭐 근데 그때는 이거에 대해서 뭐 키우면 안 돼, 동성애자면 안 돼, 그거는 욕먹는 거야 라는 생각도 없었어서 엄마한테 가서 막 이야기를 했죠. 엄마 나는 양성애자인 것 같아. 진짜요? 오, 바로 스트레이트하게 어머니께. 네네. 그냥 나는 이 사실이 놀랍고 재밌어서 고등학생 때도 얘기하고 대학생 돼서도 얘기했는데 진짜로? 네, 2번 다 거절당했어요. 아니 어떤 식으로 거절이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아니야 너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착각하는 거야 이런 거. 아니야 너는 남자 좋아하던데?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같은 비슷한 맥락이죠. 그냥 그거는 동경하는 거고 뭐 학교 다닐 때는 한 번씩 그럴 수 있고 나도 그런 적 있어. 아니다 이렇게. 어머니도 어머니의 커밍아웃. 나도 그런 적 있는데 아빠랑 결혼했잖아. 뭐 이렇게. 그래서요. 끝이에요? 네네. 저는 그래서 언제 알았냐고 하면은 뭐 고등학생이라고 그냥 얘기합니다. 저는 후천적인 것 같아요. 후천적이요. 근데 후천적이라고 하려면 어쨌든 그런 시작 자체가 없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요? 네. 그런 여지조차 없었던 게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해야지 노력이나 어떤 지속적인 그런 동성애라 하는 환경에 놓이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게 후천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아무 그런 요소가 없었는데 그냥 친한 친구가 있어. 근데 얘가 좋아하는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는 후천적이라기보다 선천적인 거에 가깝지 않나? 근데 그전에는 아마 남자만 좋아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 남자 좋아했던 썰을 좀 한번 남자 좋아했던 썰을 여기서 굳이 아니 근데 맞아요. 말 자체가 바보 같죠. 아니 이렇게 철학적인 고찰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 질문이 성립하지 않나 이런 쪽으로 갈 필요는 없어요. 네.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 질문을. 제가 죄송합니다. 네. 오늘 쉽지 않다 이 방송. 그러면은 지하다님은 언제부터 퀴어였습니까? 저는 날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퀴어가 날 때부터인지 뭐 아닌지에 대해서 제가 결론 짓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저는 엄청 어릴 때부터 엄청 자연스럽게 여자를 좋아했어요. 진짜요? 네, 언제부터? 저는 이후에 이게 동성애나 레즈비언이나 이런 걸로 해석이 되고 명명되는구나라는 걸 뒤에 알았어요. 이런 걸 그렇게 하고 얘기를 하는 거구나 라는 걸 한참 뒤에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완전 어릴 때부터 가장 최초의 기억이 뭡니까? 완전 최초의 기억은 어린이집에서 여자애를 좋아했던 거죠. 아니야 나만 이래? 얘들아 나만 이래? 근데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이게 예쁜 여자 사람 친구가 있잖아요. 그 같은 반에 뭐 하늘반, 별반 이런데 있는 애 중에 그래서 걔랑 어쨌든 친해져. 악착같이 이렇게 잘해주고 막 이렇게 뭐 좋아하는 거 이런 거 찾아내서 친해진 다음에 친해져서 계속 같이 있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나는 그게 좋아하는 감정이란 걸 자각했었어요. 그게 혼란이라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이게 뭐 당연히 여자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뭐 TV나 이런 거 보잖아요. 그 당시? 미안합니다. 그 당시 너무 흥분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이제 TV를 보면 어린이 프로그램이 참 많아요. 여러분 뽀뽀뽀파였습니까? 네. 딩동댕 유치원판이었습니까? 저는 딩동댕이요. 네. 저도 딩동댕을 좋아했는데 왜냐하면 동희 언니가 제 취향이었기 때문에. 그런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딱히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적도 없고 이후에 이게 약간 사회적으로 문제시될 수 있는 어떤 지향성이다 하는 걸 뒤늦게 학습한 케이스입니다. 네. 근데 저도 약간 비슷한 기억이 있는 게 그 어린이집 다닐 때 그 원복이 여아용, 남아용 이렇게 달랐거든요. 맞아. 네, 그 두 분은 지금 이미 알고 있는 얘기라서 지금 벌써부터 약간 지루해요. 아니, 난 몰라요. 난 몰라요. 아니, 몰라요. 그 원복이 여자는 원피스 그리고 바지 그리고 남자는 위에 그냥 맨투맨이랑 바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제가 어쨌든 지정 성별이 여성이니까 그 원피스를 입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집에 오면은 그 원피스를 늘 바지 안에 이렇게 넣어왔대요, 제가. 그러면 이제 어른들이 보면은 아이고 야가 왜 이게 들어가 있노 이러면서 막 빼주는 거지, 주섬주섬. 근데 5살짜리가 그 원피스를 바지 안에 혼자 넣으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제 어른들은 보자마자 아유 이게 왜 이랬노 여가 불룩하니까 막 다 빼주면 나는 이제 너무 짜증나는 거지. 그치. 치렁치렁한 걸 못 견디는. 네. 놀기에 너무 불편해요. 왜 여자애들한테 원피스를 입히는 거지? 지금은 이제 다 그냥 활동하기 편한 걸로 바뀐 걸로 아는데. 또 이제 그런 이분법적인 양육 방식이 좋지 않다는 인식도 양육자들 사이에서 좀 널리 퍼져서 이제 그렇지는 않을 건데. 근데 그쵸, 우리 그때는 그런 게 없었지. 우리 때만 해도 이제 무조건 핑크 사주고 인형 사주고.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친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걔랑 나랑 이제 같은 유치원 뭐 이런 걸 다녔었는데 거기서 이제 유치원에서 이제 그 크리스마스 날이 되면은 산타 분장을 한 어떤 아저씨가 와가지고 애들한테 선물을 나눠준단 말이죠. 물론 이제 부모가 다 선점해서 이제 그 선물 다 지정해서 미리 갖다 주고 이제 그거를 그대로 전달받는 식의 형태로 이루어졌을 건데 내 동생한테는 그때 다가 아닌가? 아무튼 변신 로봇 세트를 주고 나한테는 인형을 줬어요. 근데 우리 둘 다 동생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자신이 받은 것보다 서로가 받은 게 더 마음에 든 거야. 그래서 바꿔 가져서 약간 부모님들이 절레절레했던 그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네. 근데 뭐 결국 다 우리 둘은 다 행복했습니다. 남동생도 퀴어입니까?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 그러니까 너는 뭐냐에 대한 얘기를 해본 적은 없는데 제 생각에는 헤테로 같고 그냥 그때 걔가 핑크나 소위 말하는 그 여자애들이 좋아할 만한 장난감 이런 거를 저보다 더 좋아했어요. 네, 저는 반대로 파란색 이런 걸 좋아하고 뭐 그런 식의 보통 남자애들이 가지고 놀 만한 그런 장난감들을 더 좋아했고 그래서 뭐 서로의 그때부터 저희가 오해가 남달랐던 것 같네요. 저 남동생의 사이가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었던 걸로 봐서는 당시 이제 부모님들은 사실 이런 애들을 보면은 걱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요즘 부모님들 그렇게까지는 안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척 봐도 이제 야가 미취학 아동 때부터 이제 정상성 트랙을 벗어났다. 이게 보이니까 약간 보수적이거나 아무튼 뭐 그런데 깨어 있지 않은 부모님들은 걱정부터 하고 봤던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걸로 이제 간섭받거나 뭐 잔소리 들으셨던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지윤님은? 저는 사실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그 엄청 어릴 때 부모님이 인형을 사줬을 거 아니에요. 여자애니까. 근데 인형을 사주면은 그 옷을 다 벗기고 던져버렸대. 이거는 진짜 다른 방향으로 좀 걱정스러운데요. 그러고 인형을 거들떠도 안 봤대요. 근데 아니에요, 어린 시절에 이제 기어 다닐 때 이제 인형을 사준 건데 그래서 엄마가 그 애기니까 한번 빨아서 말려서 뭐 이렇게 정성스럽게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인형을 사주면 거들떠를 안 보니까 너무 아까워서 그 뒤로는 안 사줬대요. 근데 레고를 사주면은 진짜 뭐 몇 시간이고 그냥 하루 종일 그냥 방에 틀어박혀서 혼자 노니까 너무 편한 거야. 그래서 이제 뭐 포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아주 일찍부터. 너는 원래 이런 애구나라는 걸 일찍 인정을 하셨던. 그 아니면은 인형을 100개를 사야 되는데 왜냐면은
100개를 벗길 만큼 이제 갖고 놀아야 되니까. 근데 죄송한데 이 얘기 계속 듣고 있다니까 미래 사이코패스 살인마 같아요. 이게 뭔가 왜 인형을 다 벗겨서 그 인형을 또 다 던져버렸다면서요. 그러니까 인형을 그냥 획 던지고 이제. 근데 레고는 잘 갖고 놀았다. 레고의 사람들은 던지지 않고. 그렇죠. 레고는 부수지 않고. 다행이다. 그냥 인형을 별로 안 좋아했던 걸로. 알리님은 어떠셨어요? 평범하셨다고 평범하고 하셨지만 지루했다? 하지만 뭐 이런 어린 시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부모님이 분홍색을 절대 안 사줬어요. 진짜요? 네. 앞서 나가시는 약간 그러면은 부모님이네. 형제 오빠야가 있으시잖아요. 네네. 오빠야한테 분홍색을 사주. 아니 그건 아닌데 그냥 철저하게 그냥 미적인 관점에서 니는 분홍색이 안 어울린다. 아니 근데 남자색이 어울려. 이렇게 해서 남색을 후천적이네. 후천적 퀴어네. 근데 그때는 그게 약간 억울했죠. 진짜요? 나도 뭐 이런 예쁜 거 해보고 싶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아주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핑크에 물들지 않았던 것이. 지금에서야 오히려 뭐 조금 여자처럼 예쁘게 입고 다녀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때는 그렇게 안 했으면서 이미 늦었죠. 그렇죠. 이미 늦었죠. 이미 늦었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도 있네요. 저가 프라모델을 너무 하고 싶었어요. 몇 살 때? 초등학교 때. 그 프라모델부가 있었는데 프라모델부가 있었군요. 그걸 너무너무 하고 싶었는데 엄마한테 들고 갔더니 이거 남자애들이 하는 거라고 안 시켜줬고 실제로 그 반도 남자애들로만 가득 차 있어서 저는 전통 문양 그리기 부를 들어갔거든요. 진짜 지루하다. 아니 근데 프라모델부가 좌절된 건 알겠어. 근데 왜 전통문양부로 간 거야? 전통문양부에서는 대체 뭘 하는 거예요? 혹시? 전통문양부에서는 그리나요? 아니면 뭐 자수를 놓나요? 그 전통문양을 프린트해서 주시거든요. 색칠하나요? 그 이제 사인펜으로 진짜 차라리 프라모델을 시켜주지. 아니 그 그냥 컬러링부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군요. 그 조립하고 이런 거에 대한 욕망이 진짜 컸는데 계속 좌절됐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후로 그냥 부모님이 포기하시고 이제 레고, 프라모델, 자동차 이런 것들, 칼 그리고 이거 화살인데 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고무줄 같은 거 달려 있어가지고 퐁 하면 나가는 그런 거. 석궁 같은 거. 석궁이랑.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활이랑 골프채랑 오토바이 장난감 뭐 이런 거를 계속 막 사줬어요. 부모님은 지은님 키우실 때 야가 퀴어가 아닌가 뭐 이렇게보다 야가 커서 범죄에 연루되진 않겠지. 근데 이거는 약간 부모님의 영향도 있는 게 약간 그쪽으로 계속 개발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가 좀 약간 이제 공주님 스타일이시거든요. 어머니가? 네, 그래서 뭐 약간 반찬 같은 거 있으면 맛있는 거 있으면 본인이 먼저 먹고 그리고 이제 같이 장 보러 갔다가 이제 저는 초등학생인데 나 이거 너무 무겁다 네가 좀 들어라 이렇게 해서 부치처럼 저는 그때부터 이제 양손에 이제 가득 이렇게 봉투를 들고 이제 엄마는 그냥 이렇게 다 가고 했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된 건 사실 이제 부모님 때문이 아닐까? 어머니가 부치로 키우셨다. 네, 엄마가 나를 이렇게 키웠잖아. 이런 식으로.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부치는 만들어지는 오늘 계속 만들어지는 얘기 너무 웃겨요. 근데 제가 유치원 때는 약간 그때까지는 여자에 관심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때는 그 하계제 같은 거 하는데 그 촛불춤을 이렇게 추는데 남자애랑 짝지어서 이제 하는 그런 춤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선생님이 남자애랑 뽀뽀를 하게 시켰거든요. 무슨 학교야? 뽀뽀를 왜? 마무리가 뽀뽀였어요. 그러니까 연습할 때는 안 했지. 근데 선생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저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선생님이 말하기를 이제 노래가 다 끝나고 그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이제 막이 내릴 때까지 떼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저는 그냥 그대로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남자애는 계속 도망가는 거야. 근데 그거를 잡아서 제가 끝까지 뽀뽀하는 게 영상에 남아있어요. 선생님이 하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는 애는 나밖에 없더라고요. 남자애 미친 애로 보였겠다. 그러니까 그 남자애가 얼마나 무서웠을 거야.
근데 저는 그 남자애를 전혀 좋아한다거나 어쩌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나는 선생님 말을 잘 들어야 되니까 하라는 대로 해야 되니까 일을 제대로 하고 싶었던 건 뿐이지. 제압하는 거에 가까워. 뽀뽀로 제압해버리는 네. 기를 팍 죽여버렸네. 그치. 그런 경험도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저도 깨달은 건데 그 유치원 때 찍은 사진들을 보니까 늘 옆에서 제 옆에서 팔짱을 끼고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여자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애가 나를 엄청 좋아했대. 오. 막 따라다니고 막 이나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저는 엄청 귀찮아하고 그거를 이제 또 부모님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지금은 헤테로인 걸로 그냥 알고 있어요. 연락이 닿나요? 연락이 닿는 게 아니고 동네 친구여가지고 건너로. 네, 뭐 그러니까 제가 이 초등학교 가면은 얘는 옆 초등학교 가고 뭐 중학교 때는 만났다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렇게 생활 반경 내에서 보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냥 한 켠의 어린 시절 추억으로. 네, 이제 본인도 기억을 못 하겠죠, 사실. 사진이랑 이런 걸 봐야지 이제 겨우 떠올릴 수 있겠네요. 그쵸. 저도 그 사진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약간 반대로 그 유치원 때 제 생일날 사진을 찍어주셨는데 생일 파티하고 남자애가 제 볼에 뽀뽀를 한 채로 사진을 찍어줬어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그 순간이 생생하게 기억나고 너무 싫었고요. 진짜요? 너무 싫었고 너무 그 사진을 보면 진짜 슬퍼. 개 썩었어요. 진짜 완전 얼굴이 흑빛이 돼가지고 생일날에? 네, 근데 그때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근데 사실 이거는 뭐 레즈비언이랑도 상관없이 그쵸. 어떤 여자아이들이라도 그쵸. 좋아하는 그 아이도 남자애도 있을 수 싫었을 있지만.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 남자애도 저처럼 그냥 엄마가 시켜서 엄마가 뽀뽀해라 뽀뽀해줘라 이번 생이니까 뽀뽀해주라 이렇게 해서 그냥 열심히 한 걸 수도 있어. 그렇구나. 그러면 여러분은 어릴 때 어울려 놀던 친구들의 성별이 어땠나요? 저는 초2까지는 남자애들이랑만 놀았어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서 유치원 때나 뭐 이럴 때는 뭐 그런 거 없이 상관없이 막 놀았던 것 같은데 초등학교 들어가서는 1, 2학년 때는 남자 사람 친구들밖에 주변에 없었고 맨날 이제 놀러 가도 걔네들 집에만 놀러 가고 뭐 데리고 오는 것도 걔네들만 데리고 오고 약간 그래서 놀이 문화나 이런 것도 다 걔네들의 문화 속에서 그냥 같이 하고 그래서 엄마가 너무 한쪽 성별에 치우쳐져서 거기 노니까 걱정이 돼서 균형을 맞추자는 차원에서 제가 초등학교 2학년 가을 겨울쯤이었는데 여소? 네가 여소는 아니고 여자애들이랑 놀면 여자애들이랑 노는 모습 보여주는 게 여자애를 집에 데려와서 놀면 칭찬 스티커를 주겠다. 용돈 준다고 했어요. 500원인가 준다고 했어. 그 정도 때문이네. 그 정도로 안 그랬던 것이지. 그 정도로 섞이지 못하고 여자 사람 친구들 사이에 그랬었는데 그래서 다른 분들은 혹시 저 같은 경험을 갖고 있으신지 궁금했어요. 근데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전학을 갔거든요. 근데 2학년 때까지 제일 친했던 친구가 남자였어요. 근데 걔랑 어떻게 놀았냐면 그냥 길바닥에서 진짜 리터럴리 뒹구는 거예요. 뭔지 알지. 그러니까 막 서로 유도 레슬링을 그냥 길바닥에서 하는 거임. 그렇게 놀고. 맞아. 진짜 그냥 뭐 걔도 나를 여자애로 생각 안 하고 나도 걔를 남자애로 생각 안 하고 그리고 심지어 같이 수영을 다녔는데 뭐 걔가 그 수영장에서 수영복을 벗은 거예요. 잠깐만. 아니 이제 무슨 뭐 사고였나요? 이제 다 마쳤어요. 수영 수업이 마쳤는데 네네. 이제 몰라 빨리 가고 싶었나 봐. 그래서 어떡해. 선생님이 잡았는데 막 잔소리를 하니까 그냥 벗은 거예요. 그냥 벗고 이렇게 가리고 막 뛰어갔어요. 근데 그때도 관심 없었어요. 네. 관심 있기에 너무 어린 나이기는 하다. 아무튼 그랬고 그러고 사실 초등학교 때까지는 남자애들이랑 축구를 했던 것 같아요. 저도요. 맨날 이제 급식을 그냥 반찬 이렇게 받잖아요. 식판에. 그럼 그거를 다 국에다 말아요. 김치든 멸치볶음이든 이제 감자 샐러드든 밥을 이제 국에 다 말아서 이렇게 이렇게 먹으면은 모든 음식을 5분 만에 먹을 수 있거든요. 왜 그렇게 먹어야 돼? 그렇게 빨리 먹어야 축구를 많이 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했던 기억이. 근데 중학교 올라가니까 축구 안 끼워주더라고요. 그렇지. 그때부터는 이제 그들만의 그 뭔가 성벽이 쌓여가지고 안에 범접할 수 없는 여자애 따위는. 그러니까 아니 초등학교 때는 내가 다 때리고 다녔는데. 그치. 내가 짱이었는데. 네, 내가 조폭 마누라였는데. 근데 걔네들이 이제 중학교 올라가고 키 크고 근육 생기고 이러니까 이제 안 끼워주더라고요. 목소리 변할 때쯤부터 안 끼워주는 것 같았어요. 네. 너무 재수가 없었어요, 진짜. 그때는 이제 조폭 마누라 이렇게 때리는 것도 안 되고 이제 걔네들이 저한테 많이 맞았으니까 저를 때리더라고요. 중학교 때는. 네. 그건 또 다른 얘기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니 뭐 여자라서 때릴 수도 없고 이러면서 와, 이렇게 밀치고 그것도 짜증나. 네, 그때 엄청 짜증났던 기억. 그렇게 놀다가 그런 약간 벽을 느끼는 데까지 그 시간을 지내면서 약간 상실감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야, 억울하고 나는 맞아요. 왜 이런 나는 왜 남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약간 성 정체성의 디스포리아가 조금씩은 그런 시기를 조금씩은 겪었던 것 같아요. 저희 같은 어린 시절을 보냈던 사람들은. 왜냐하면 이게 나는 한 번도 이 소속 집단을 여자애들만 있는 공간으로 상정한 적이 뭐 거의 없었으니까 오히려 약간 이렇게 커가면서 대상화하기 시작한 무리였고 근데 어느 순간 거기서도 소외되고 여기서도 소외되고 붕 떠버리는 때가 와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러니까 심적으로 뭐 이걸 정리하고 잊고 그냥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새롭게 이제 하든지 뭐 아니면 뭐 더 계속 괴로워하든지 뭐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애들이랑은 잘 지냈나요? 이후는 아주 잘 지냈습니다. 그 엄마의 용돈 전력이 먹혀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이제 용돈을 쓸어 담으면서 초3쯤부터는 이제 엄마가 이제 그 공약을 철회할 정도로 여자애들만 놀고 해서 그 뒤에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 다 여학교로 진학하면서 네, 그 사회에서 매우 잘 지냈죠 또. 근데 이제 약간 포지션 다르게 가져가는. 네네. 저는 중학교 때 공학이었거든요. 남녀공학. 그래서 더 좀 약간 디스포리아가 심했던 것 같아요. 그때 2차 성징도 막 겪고. 옆에 보이고 하니까 또. 그리고 막 뭐라 해야 되지? 여자애들도 남자애를 좋아하는 게 보이고 남자애들도 맞아. 여자를 밝히는 게 보이고. 맞아. 연애를 시작하잖아요. 애들이. 꼴배기였던 것 같은데. 꼴배기. 그리고 저도 이제 좀 약간 그 생리를 일찍 해서 발육이 굉장히 빠른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머리는 쇼컷인데 이제 몸이 좀 빨리 발달을 해서 남자애들이 막 뭐라고 해야 되지? 뭐 얼평하고 몸매평하고 이제 가슴이 몇 반에 누구가 제일 크고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막 야 전이는 또 생각보다 가슴 크디 막 이런 식으로 막 소문내고 그래서 그때 막 그 남자 교복을 입는데 가슴이 이렇게 튀어나오면은 약간 싫으니까 압박붕대를 약국에서 사가지고 그때 처음 이제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덥고 그리고 계속 흘러내려요. 뭐가 그럴 것 같아요. 네, 붕대를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마무리 고정을 하고 그 위에 이제 다시 브라자를 입고 해도 이제 막 활동을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계속 흘러내리고 되게 불편하고 그랬어요. 근데 교문에서 이제 자주 잡혔거든요. 남자 교복을 입는데 쇼컷인데 머리가 기니까 다른 남자애들에 비해서 머리가 기니까 그래서 너 이 새끼 머리 왜 이렇게 기노? 이러면서 잡았는데 저 인이에요 이렇게 하면 미안하다 이러면서 보내고 진짜 진짜 뭐 그런 점에서 남자애들이 질투하는 건 없었어요? 잘생겼 아니에요. 들어봅시다. 아니 그냥 그 뭐지 일진 남자애가 이제 제가 공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막 와서 보더니 와 전이 진짜 잘생겼다 이렇게 하고 갔었어요. 일진 남자애가. 네. 그러니까 뭐 사실 그렇게 잘생긴 건 아닌데 자기들에 비하면 잘생겼다는 게 아닐까.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민망하네요. 근데 그 공학에서 쇼컷 여자애로 살아가는 건 어떤 느낌이에요? 굉장히 붕 뜬 느낌이죠. 그때는 진짜 친구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안 놀아줘요?
그냥 좀 제가 다 그냥 따돌렸던 것 같아요. 아, 네, 남자애들도 싫고 뭐 그리고 계속 남자나 화장품 얘기를 하는 여자애들도 싫고 그냥 저 혼자 이제 모두를 다 따돌리고 그 가끔씩 이제 저를 이해해주는 그런 친구들이 몇 명 있었고 그리고 저처럼 머리 짧은 여자의 그 저번 화에 얘기했던 그 날라리였다는 그 친구, 네네네. 네. 담배를 가르쳐줬던 그 친구랑 잠깐 친하게 지냈다가 뭐 그런 뭐 다른 애들 짝사랑하는 힘으로 지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모순데 모순 형용이다. 짝사랑하는 힘. 네.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는 힘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로맨틱하네요. 아 근데 뭔지 알 것 같아. 그게 약간 당신은 심각했을 건데 그거 자체 그 감정 자체가 굉장히 어떤 지금 생각하면 유희거리? 그런 감정 자체를 즐기는 그런 태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엄청 진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진심이었는데 그거 말고는 진짜 삶에 낙이 없어서 엄청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아, 열심히 한다는 건 짝사랑 열심히 한다는 건 어떤 건가요? 그거는 이제 끊임없이 하고 이제 많이 하고 계속 하는 거죠. 아, 네. 계속 한다. 네. 계속 생각하고. 네, 엄청 열심히 계속 이제 글 쓰고. 네. 창작으로 풀고. 그냥 이제 편지를 쓰나요? 그냥 노트를 썼는데 그냥 걔에 대해서 아니면 나의 어떤 마음에 대해서 계속 썼던 것 같아요. 그때 심지어 어머니가 어떻게 기억을 하시냐면 제가 하루는 학교 갔다 와가지고 엄마 나는 친구가 없는 것 같아.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친구가 없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해서 괜찮아질 거야. 친구 생길 거야. 누구나 그런 시절 다 있는 거야.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내심 엄청 걱정을 하셨대요. 네. 근데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는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서 엄청 다행이라고 생각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는 뭔가 변화가 있었나요? 지은님 본인한테? 네. 그 여고로 진학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 모두가 친구가 되었죠. 공학이 해로웠다. 네, 맞아요. 진짜. 네. 그래. 혹시 여성애자이신 분들은 그냥 진짜 길을 쓰고 여고에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네. 그렇게 네. 전학을 해서라도. 진짜. 근데 진짜 전에 프롤로그에서였나? 그때 저희 잠깐 얘기를 나누었던 부분이긴 한데 진짜 여학교 이거는 뭐 키워든 아니든 간에 여성으로서는 진짜 무조건 득되는 일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진짜. 진짜. 맞아요. 아니 왜 알리님은 여고 안 다니셨어요? 갑자기 제가 원한다고 다닐 수 있나요? 여학교를 다니신 적이 없으세요 그러면? 저는 중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 전부 다 공학을 다녔어요. 그래서 네. 이런 이야기에 너무 낭만이 있고 네. 부럽고 네. 이가 갈리고 네. 그러니까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여중-여고 고등학교만이라도 괜찮아요. 가서 조금이라도 빨리 내 정체성을 깨닫고 살았으면 훨씬 행복하지 않았을까. 조금 더 겉도는 그런 삶을 빨리 정산하고 막 언니들 좋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고 막 그런 삶을 다시 태어나면 뭘 해? 꼭 해보고 싶어요. 그렇구나. 전 알리님 여학교를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한 번 다니셨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여대라도 갔어야 되는 거 아닌지. 그니까요. 또 대학교까지. 지금 대학원까지. 그러니까. 공학을 굳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야 되나? 근데 그렇게 여학교를 다녀서 물론 이제 그 개인의 퀴어성 함량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바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환경에서 크면서 또 겪는 퀴어로서의 그 경험들은 또 저는 또 겪을 수 없는 부분이고 그걸 겪으면서 저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실 수 있었던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해서 네 그런 점이 있을까요? 그렇게 저는 안 다녀봤지만 공학, 사실 여고가 너무 좋았어서 다시 사회로 나와서 적응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맞아. 이런 거 원래 다 우리가 했었는데 갑자기 여자애는 이런 거 하지 마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그런 거에 아니 원래 사회는 이랬었지. 근데 내가 진짜 그거를 깜빡하고 진짜
다른 세상에서 살다가 오니까 현실 감각이 없어져가지고 이거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저도 대학 가서 약간 이게 뭐지 하는 약간 충격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 좋다던 여자들이 다 이제 나를 안 좋아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핵심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지. 네.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 학창 시절이나 이런 때에 그걸 마음껏 좀 누리거나 표현하거나 내가 그걸 겪어보거나 하는 경험이 없었어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시죠? 네, 어떻게? 여자들만 있는 극단을 만든다거나? 네, 어딜 가나 약간 여초 활동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일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만나는 그게 있는데 동료들도 여자밖에 없고 뭐 퀴어 문화기획 하는 곳에서도 이제 여성분들을 훨씬 많이 만나고 그렇게 됐네요. 그러니까 이 여초 그룹의 소중함을 더 절절히 느끼시는 거 아닌가? 그래서 맞아요. 네, 발로 뛰어서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그치. 거기에 들어가는 약간 늦게 배운 도둑질에 밤새는지 모른다? 뭐 맞나요? 뭐 대충 뜻맞춰가면 되게 괜찮지 않을까요? 그렇구나. 너무 좋습니다. 늦게 배운 도둑질이요? 네, 너무 좋네요. 뭐가 어떻게 좋으신데요? 네? 네? 뭐 너무 좋아요. 레즈비언으로 사는 거. 갑자기? 잠깐만. 네. 왜요? 네? 왜요? 이거 말로 설명하기 어렵죠. 너무 좋아요. 진짜.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이상한 진짜 성중독 같은데. 아니 근데 여러모로 어머니 좋습니다. 걱정하시겠다. 이거 그거요. 남자한테 참 좋은데 말로 못 하겠네 이런 거 그런 거. 근데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레즈비언 연애 주제가 이렇게 점프돼도 되나요? 네 상관없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아니 무슨 주제인데요? 근데 레즈비언 연애, 레즈비언 관계가 가지는 어떤 뭐 성애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어떤 동등한 위치에서 맺는 관계가 주는 안정감과 어떤 해방감과 충족감과 이런 게 있어요. 너무 부끄러워요. 근데 지금 너무 레즈비언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네. 오늘 레즈비언 전도사분 모시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너무 약간 나 부끄러워. 네, 너무 많이 말했나요? 너무 심각하게 중독 상태셔가지고. 그러니까 늦게 배워가지고 이러다니까. 그러니까 네. 심각한 것 같아요. 알리님이요? 네. 우리는 영재 출신이잖아요. 레즈비언 영재 발굴단 출신인데 네, 알리님은 수재여가지고 노력파인가요? 맞아요. 지금 뭐 레즈비언은 태어난다. 레즈비언 우리가 다 레즈비언이니까 이런 얘기 하고 있긴 한데 퀴어는 태어난다. 퀴어는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뭐 사실 뭐 만들어졌든 태어났든 상관없는 부분이고 지금 현 상태가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현재 내가 만들어지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이 주제를 가져왔던 건데 네 오늘 굉장히 예측 불가능하고 아주 재밌네요. 뭐 부끄러워서 말을 못 하겠어요. 아직까지요? 네, 너무 부끄러워요.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생에 레즈비언이라는 말을 최고로 많이 듣는 말인 것 같아요. 분당 몇 번 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알리님이 레즈비언 최고야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좋네요. 그러면 청소년기나 뭐 겉돌았다거나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공통적으로 조금 하기는 했는데 다른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이나 아무튼 부모님들이나 뭐 성장 과정에서 우리가 그렇게 약간 겉돌고 약간 삐걱대는 그런 모습을 보는 주변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지 네, 뭐 그런 걸 직접적으로 들었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뭐 대하는 태도 이런 데서 다른 점을 느끼신 적이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오두둑 소리가 지금 여기 다 들어갔거든요. 뭐 화가 좀 나셨는지. 목이 좀 뻐근해서. 뭐였죠 질문이? 주변에서 어떻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친구들이나 그러니까 뭔가 다르거나 그러니까 꼭 다르다고 인지하지 않더라도 약간 애가 겉도는 것 같은 경험을 우리는 심정적으로 했잖아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대응했는지 이 얘기를 하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저뿐만 아니라 지은님도 아까 뭐 얘기하신 거에 잠깐 녹아 있긴 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여학교 내에서 대상화 당하는 상대잖아요, 우리가. 네, 약간 착즙 당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뭐 호랑이 없는 자리에 여우가 왕인 것처럼. 그렇죠. 약간 그런 대체 역할. 남자.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취급을 받는다든지 그렇지. 그런 이제 친구들의 그러니까 장난 반이든 아니면 진작에 그렇게 대하든 그런 뭐 나의 캐릭터성을 그렇게 규정짓는 주변 친구들이 있고 친구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 선생님들이나 어른들도 약간 그렇게 대한단 말이죠. 맞아요. 나 얘기할 얘기 생각났어요. 예, 말씀하세요. 아니 제가 고등학교 때 서로 썸 타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걔는 엄청 작고 귀여운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애교가 많은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한 남자 사회쌤이 이제 걔를 엄청 아꼈어요. 근데 걔를 엄청 아끼니까 걔랑 저랑 약간 이렇게 좀 멜랑꼴리한 그런 게 있다는 것도 눈치를 챈 거예요. 근데 그거를 수업 시간에 자기가 가진 권력으로 저를 괴롭혔어요.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화장실 가고 싶은데 이렇게 손을 들면은 뭐냐 큰 거냐 뭐 작은 거냐 똥 싸려고 그러냐 똥쟁아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애들 앞에 있는 데서 막 이렇게 꼽주고 너무 유치해. 그리고 이제 자습실 이런데 늦게 종치고 나서 올라오면 이제 막 앞에서 줄 세워서 벌을 받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고 걔는 공부 열심히 하는데 니는 이렇게 맨날 이렇게 혼나고 이렇게 해서 되겠냐 이런 식으로 비교하고 네, 그 키 작은 애랑 이제 걔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모범생인데 이제 거기에 너는 어울리지 않는 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뭐야, 거죠. 로미오의 줄리엣이야 뭐야. 네, 그래서 아니 좀 약간 너무 더러운 거예요. 자기는 나이 많은 남자 진짜. 결혼한 남자면서 여자 학생 다른 그런 애를 엄청 약간 성애적으로 아끼는 게 보이니까 그래서 너무 역겨운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진짜 얘기해도 약간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다른 애들은 진짜 여기서만 이해받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면 지윤님 어떻게 대응하셨어요? 그런 진짜 이가 갈리죠. 그 심지어 구두발로 저 슬리퍼 신고 있는데 막 밟아가지고 그때 너무 빡쳤던 것 같은데. 네.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체벌이죠. 뭐 복도에서 뛰어다니거나 애들이랑 장난치는 걸로 이제 누구나 그걸로 혼나고 이제 선생님도 그걸로 혼낼 수는 있는데 근데 약간 상식적인 체벌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주의를 준다던가. 근데 그냥 자기가 신었던 구두발로 그냥 발을 밟는 그냥 약간 진짜 미친 또라이 같은 그런 짓을 해가지고 그때 진짜 개빡쳤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감정적인 네. 그런 폭력인데? 그러니까요. 10년이 지났는데도 진짜 개빡치네 그 사람. 지금 잘 살고 있나?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대우를. 근데 약간 그런 것들이 좀 많아가지고 그 학교에서 쫓겨났다고는 들었어요. 그런 짓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었네. 결국에는 이제 쫓겨났다는 얘기를 듣긴 했어요. 사립이었죠. 그래서 그 친구랑 뭐 어떻게 됐어요? 그 친구는 뭐 헤테로였기 때문에 아니 저한테도 맨날 너가 너무 좋고 이제 너는 좋은 친구다. 그래서 이제 아니 우리가 친구면은 이렇게 뭐 좋아하고 이렇게 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계속 선을 넘는 질문을 하고 이제 그 친구는 늘 난처해하고 나도 너가 친구 이상으로 좋은 것 같다. 하지만 이제 여름에 이제 교회 수련회를 갔다 오고 나서 다니셨구나, 또. 네, 갔다 오고 나서 각성을 해가지고 나 이제 공부를 하려면 너를 못 만날 것 같다. 네, 그렇게 하고 저를 차고 이제 제가 방황을 하니까 막 옆에서 미안하 뭐 잡아주고 막 그런 식의 혼돈의 시기를 겪다가 이제 뭐 결국은 이제 각자의 길을 간 학원 드라마물 하나 뚝딱이네요. 네, 그 친구는 이제 저랑 이렇게 분위기 좋았을 때도 나는 나중에 남자랑 결혼해서 애를 몇 명을 낳고 싶고 뭐 이런 얘기를 늘 했던 친구였어요. 꼭 그런 애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네가 남자였으면 바로 사귀었는데. 사귀었을 것 같아. 이렇게 진짜.
짜증나게 안 하는 니만 못한 네, 말. 네, 그런 얘기를 했었죠. 알리님은 그런 얘기 하신 적 없죠? 제가 다른 네. 너가 남자였으면 사귀었을 텐데. 네. 그런 말은 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들어본 적도 없네요. 남자였으면 안 좋아했을 것 같아요. 본인이요? 딴 사람들이 본인을요? 아니요. 아니면 그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네가 남자였으면 좋아했을 텐데 라기보다는 남자였으면 안 좋았을 것 같고 여자라서 좋아한다는 느낌이 강했던 거. 그거는 레즈비언이시잖아요. 레즈비언이시잖아요. 다시 회귀했어요 지금. 아니다. 뭐 양성애자 그랬나? 네. 아무튼 네. 여성애가 가능한 너무 레즈비언 하셔가지고 레즈비언이신 줄 알았는데 또 바이섹슈얼이래요. 네. 그냥 뭔가 일러 바치고 싶었어요. 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뭐라고 해요. 아니, 근데 바이섹슈얼이라고 생각할 때 모르겠습니다. 뭐 석연치 않지만 드는 안정감이 있어요. 근데 있을 것 같아요. 네. 있을 것 같아. 왜요? 그래서 무슨 안정감? 그래도 한 발은 정상 세계에 진짜? 그러면은 담그고 있어서 저희는 완벽한 비정상입니까? 진짜 어이가 없네. 이런 식으로 또 말하자면 근데 뭔지 알 것 같아 좀. 나는 바이는 아니지만 뭔지 알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사실 저도 뭐 이렇게 레즈비언 토크할 때 내밀 것도 사실 없고 아니 맞지 않습니까? 뭘 내밀어요? 출사표 이런 걸 자격증. 그러니까 뭐 에피소드나 이런 거. 네. 그래서 레즈비언 어떤 기준에서는 좀 미달이라는 헤테로 쪽 토크 가면은 뭐 또 어떤가요? 거기서도 수준 미달이죠. 완전 미달이죠. 그래서 그냥 바이섹슈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구나. 약간 그냥 경주하는 레인이 다른 그런 느낌이다. 근데 사실 저도 어제 게이 테스트라는 거를 그런 건 어디서 그냥 갑자기 궁금해서 그거를 이제 검색해서 해봤는데 갑자기 궁금했다고요 그게? 이제 왔어? 행복한 벼룩대 감기 걸린 붕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진짜 옛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랏빛 레몬과 뭐였지? 아무튼 그 둘 중에 고른 거 지하다님도 아시죠? 네. 옛날에 돌잖아요. 지하다님도 해봤잖아요. 그게 그냥 어느 순간 생각이 나서 해봤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뭐 게이나 레즈나 뭐 당신은 어렸을 때 여자를 좋아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류의 질문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진짜 그냥 두 개의 말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잖아요. 뜻없는 말 중에. 그래서? 결과는 그래서 결과는 근데 제가 바이섹슈얼로 나왔어요. 제가 바이섹슈얼. 그러니까 나는 늘 레즈비언, 뭐 동성애자, 여성애자, 뭐 젠더 퀴어 이렇게 주창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나도 바이섹슈얼이었던 거야. 왜 웃어? 왜 웃어? 아니 갑자기 그래서 마음이 흔들렸어. 그 테스트를 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테스트가 뭐 100%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런 거지만 근데 뭐 기분이 묘하셨다. 뭐 그런 겁니까? 사실은 그랬다. 근데 그게 맞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게 맞을 수도 있다. 사실 이게 뭐 이렇게 딱 칼로 문자르듯이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이성보다 동성을 조금 더 많이 좋아하는 양성애자입니다. 스펙트럼 안에 다 있는 거니까. 그런데 제가 또 사실 이성보다 동성에게 더 끌림을 느끼는 바이섹슈얼입니다. 라고 얘기하기도 부끄러운 부분이 사실 조금 있는 거죠. 부끄럽고 어쩌고를 떠나서 근거 있냐고요. 지금 테스트밖에 근거. 그렇죠. 그렇고 심지어 우리가 중학교 때 잠깐 좋아했던 남자애는 있었어요. 우정이다 우정. 네. 진짜 좋아했는데. 진짜? 네. 근데 걔도 나를 약간 좋아하고 그래서 반에서 약간 놀렸어요. 너네 둘이 사귀나 이렇게. 이런 거. 네. 걔는 웃을 때 입을 가리고 이렇게 웃는 남자애였고 잠시만. 저는 이제 남자애들을 퍽퍽 때리는 여자애였고 이제 합이 되게 좋았던 거죠. 저는 그 남자애가 조신하고 다른 남자애들처럼 이제 뭐 그렇게 뭐 나쁜 말 안 하고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근데 그 친구를 이렇게 때리고 도망가면 이렇게 서로 이제 때리고 도망가고 이렇게 장난을 치잖아요.
근데 한 번은 내가 때렸는데 이제 죽을 때까지 쫓아와서 때리고 가는 거예요. 왜? 그 남자애가? 네. 어느 날 갑자기 빡이 쳤나?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보통 때리고 이렇게 여자가 도망가면은 그냥 안 잡아도 굳이 이렇게 지옥까지 쫓아와서 때리고 갈 필요는 없잖아. 근데 끝까지 진짜 그 운동장을 그날 3바퀴를 돌았어요. 그 3바퀴를 쫓아와서 때리고 기어이 때리고 가는 그거에 정이 떨어져서. 정이 떨어졌구나. 네, 그래서 그때부터 걔를 안 좋아했어요. 아유, 어린 시절에 좋아하는 감정이란. 그러니까. 근데 여자애가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그래도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았겠죠. 지금 엄청 알리님 눈이 광기에 빛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았겠죠. 그래서 약간 그 허들이 여자랑 남자랑 다른 것 같긴 해요. 허용되는, 용서되는 그 허들이. 그러니까 여자랑 남자를 동시에 둘 다 좋아하긴 하는데 남자애는 아주 조그만 걸로도 금세 식을 수 있고 좋아하려면 엄청난 노력을 들여야 되고 여자한테 사랑에 빠지는 건 진짜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미 그렇게 되고 있는 그런 맞아. 차이인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하는 바이섹슈얼 의혹의 지연님. 네. 근데 그 테스트 갑자기 왜 해보겠다는 생각이 드신 거예요? 그 알리님. 제가 뭐 하던 작업에서 뭐 퀴어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어쨌든 지연님이 그걸 해서 보내줘서 저도 했는데 점수가 지연님이랑 똑같이 나왔어요. 우리 같은 바이섹슈얼 같은 정도의 바이섹슈얼. 자격 미달 아니구나 약간 이런 위로를 받았죠. 얘도 바이라는데 지연님과 같은 수준의 퀴어구나. 아니 그게 무슨 우울증 걸린 금붕어 뭐 이런 거 한 거랑 무슨 상관이야? 아니 지하다님도 한번 해보세요. 옛날에 해봤어요. 뭘로 나왔었어요? 옛날 했는데 난 기억은 안 나요. 그게 근데 헤테로는 확실히 아니었던 것 같고 바이 아니면 동성애자였던 것 같아요. 헤테로가 나왔으면 내가 잊을 리가 없지. 그때 약간 저도 바이일 수도 있다는 생각 한 번씩 해보잖아요. 아닌가? 나만 그래? 바이일 수도 있다는 생각 해보잖아요. 내가 진짜 괜찮은 남자를 못 만나서 묻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괜찮은 남자를 못 만나서 이럴 수도 있다. 근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저는 그 테스트에서 그래서 바이가 나와서도 그렇게 놀라진 않았을 것 같은데 당시에는 갑자기 추억의 테스트 나와서 오늘 집에 가면 다시 해봐야겠네. 찾아가지고. 그쵸. 오늘 주제랑 맞으니까 또 다들 한 번씩 해보시면 어떤지. 오늘 주제랑 뭐가 맞는데? 오늘 언제부터 키웠냐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 자기가 최초에 궁금했을 때 그런 거를 검색을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검색해보셔 있어요. 네이버 지식인에 질문을 해보거나 어린 시절에 그런 혼란이 어린 시절이 꼭 아니더라도 그런 혼란이 찾아왔을 때 여자를 좋아하는데 혹은 남자를 좋아하는데 이게 사랑일까요? 뭐 이런 질문 이런 게 올라오잖아.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오늘 지금 퀴어인데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은 약간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본인이 퀴어가 아닌데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내가 진짜 정말 진정한 헤테로가 맞는지를 약간 의심해보면서 그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 테스트가 굉장히 공신력 있는 거죠. 우리 쪽에서 이렇게 홍보를 해줘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다. 근데 의심이 생기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달라진다고요, 삶이. 그렇죠. 가능성에 항상 열려 있으면. 맞아. 그게 출발점. 나도 혹시 이렇게 하면서 딱 그걸 테스트를 접속하는 순간 이제 다른 삶이 시작되는 거죠. 그 테스트 내용이랑 상관없이. 그런 의도 아닌가요? 예, 맞는 것 같아요. 맞아. 그거를 한번 의심하고 실천에 옮기는 것 자체가 퀴어다. 그러니까 이런 건가요? 퀴어도 자신을 의심하도록. 헤테로도 자신을 의심하도록. 이렇게 나는 해서. 진짜 여성애자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사실 나도 바이섹슈얼이고 그런 거지. 그때 걔랑 친했던 게 사실은 내가 좋아했던 걸까? 이렇게. 그러니까 옥교님도 지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피디님도. 그러니까 피디님의 해보시는 걸로. 성적 지향은 잘 모르지만. 네네네. 뭐 이제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간에 의심을 갖고 한 번쯤 해보면 재밌는 테스트. 그래. 아무튼 지식인의 그런 거를 검색을 해보시거나 질문을 올려보신 적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도 그런 적 있죠. 저는 그걸 질문하거나
질문을 찾아보진 않고 질문을 찾아봤는데 어떤 입장에서 했냐면 나를 좋아하는 애가 올렸을 거 그래서 약간 나랑 일치하는 어떤 특징을 서술한 게 있는지 위주로 찾아봤었어요. 이미 단계를 뛰어넘었네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았어. 그냥 서칭이네요. 서칭. 그렇지. 근데 그 지식인의 뭐 5천만 국민 중 그래. 너무 넓다. 엘카페도 아니고. 그때는 그런 생각이 없었지. 이제 그냥 중2 나랑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지. 약간 객관화도 좀 떨어지고. 그때 무슨 객관화가 되겠어요, 중2 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자의식에 쩔어가지고 이제 그런 거 보고.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이제 그때는 뭐 어플 이런 건 당연히 없고 전 사이트나 이런 것도 찾아볼 생각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나이 때. 그냥 이렇게 공공의 장에서 이제 그렇게 나누어지는 이야기들 중심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올리는 사람들은 어쨌든 혼란에 빠지거나 질문을 하고 싶은 사람이다. 내가 뭔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입장에 있어 봤는지가 궁금했어요. 저는 그걸 소비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저는 질문을 한 적은 없고요. 의심도 없었고 그냥 내가 느꼈을 때 그냥 확신을 했던 것 같고 근데 검색을 했던 이유는 이걸 다른 데서 이야기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검색을 했는데 그럼 막 블로그 같은 데 올라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 블로그를 보면은 보통 다 정리돼 있어요. 그 사람 블로그에. 뭐 동성애 게시글 하나 있고 양성애 게시글 있고 게시판에 퀴어를 카테고리한 게시판이 있어서 그래서 쭉쭉쭉 읽어 나가는 거죠. 쭉쭉쭉쭉 읽어 나가면서 거기서 온라인상에 그런 걸 올리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소속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약간 아카이빙을 하시는 작업을 하셨던 분일까요, 그분은? 뭐 그런 글들 올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온라인 커뮤니티를 찾아간 것도 아니었고 그냥 그 글만 보면서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이 있구나, 정리한 사람이 있구나. 거기서 약간의 그래요? 뭐랄까 연결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왜 주연님은 지난 화 저희 방송 때 얘기했지만 바로 커뮤니티 가셨던 분이어가지고 저는 사실 그런 걸 봐도 약간 충족이 안 되고 영재다 영재야. 사람을 만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카페 활동으로도 이제 카페 열심히 활동해야 이제 사람들 얼굴 사진도 볼 수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얼굴 사진을 보는데도 승이 안 차가지고 이제 부산에 이제 근처에 사는 사람들 이제 막 뭐 정모 이런 것도 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연락을 해서 뭐 약간 언니 동생처럼 이렇게 지내기도 하고 그렇게 해도 약간 승이 안 차가지고 이제 계속 어떻게 성에 차는데 현실 퀴어 친구를 찾아서 약간 헤맸던 것 같아요. 진짜 빨랐던. 근데 지금도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뭐라고 해야 되지? 잠깐만 그러고 끝날 수도 있는데 지금도 계속 친구들 더 많은 친구들을 만들고 싶어 하고 약간 그런 게 있으니까. 맞아. 근데 없이 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깨달은 이상. 맞아. 그게 충족이 돼야 돼서. 그래서 저는 일반 친구가 거의 없어요. 친구가 없어요. 네. 퀴어들만 친구예요. 퀴어 친구들만 있으면 충분하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일반 친구 그래 필요 없어. 재미도 없고 그래요. 아니 뭐 안 만들어요. 그래서. 그리고 굳이 헤테로 친구들을 억지로 만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다 친해지고 그냥 말이 통하거나 그런 가치관이 그렇게 어긋나지 않는 사람들이면 그냥 자연스럽게 왜냐면 천지에 널려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냥 사회생활 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 친해지게 돼 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노력할 필요 없는데 지난 화 주제가 그거였잖아요. 퀴어들은 노력을 해야 찾는다. 바로 이게 근데 지훈님 같은 경우는 이게 네트워크가 좀 어릴 때부터 쌓아 오셨으니까 저보다는 클 거잖아요. 친구의 친구 이런 식으로 좀 아는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지금도 그렇고 저는 솔직히 헤테로 친구를 만드는 게 더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노력이 많이 든다. 그 친구들이랑 놀아주는 거 얘기하는 거 너무 힘들고 진짜 그분도 좀 특출나게 나한테 좀 노력을 해줘야 좀 그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것 같아요. 약간 도도하시네요. 네, 완전 도도녀. 도도녀입니다. 그러면 도도한 주연님의 말씀을 끝으로 저희 여기서 광고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그 알리님이
참여하셔서 완성해주신 네, 정제된 버전의 광고가 네, 나갈 예정입니다. 예. 나는 부산에 사는데 누군가를 1대1로 만나는 소개팅 어플은 부담스럽고 그나마 찾을 수 있는 모임은 죄다 술번개뿐이고 그냥 맨정신으로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대체 어디에서 만날 수 있는데 왜 퀴어들을 위한 문화 모임이나 행사들은 죄다 수도권에만 있노? 그런 당신을 위해 부산 퀴어 문화 플랫폼 홍예당을 소개합니다. 홍예당은 부산에 사는 퀴어와 알라이들을 위한 다양한 퀴어 이벤트와 소셜 모임을 제공하는 커뮤니티 서비스입니다. 책, 영화, 음악, 스포츠. 당신의 관심사를 함께할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곳. 가족, 직장, 사회, 각자가 속한 곳에서 퀴어로서 겪는 고충을 서로 나누고 또 공감할 수 있는 곳. 편안하고 안전하게 당신이 당신일 수 있는 바로 그곳. 홍예당에서 다양한 만남을 경험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홍예당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찾게 되는 향긋한 커피 한 잔. 기분을 들뜨게 해주는 촉촉하고 달콤한 케이크 한 조각. 이런 일상의 즐거움을 더 건강하게 그리고 더 윤리적으로 누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 지속가능한 선택의 가능성과 필요성에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나와 우리, 지구 모두를 위한 비건 로스터리 카페소수로 오세요. 비거니즘, 페미니즘, 퀴어 모든 소수성을 포용하는 따뜻한 공간 카페소수는 부산 광안리의 조용한 골목에서 오늘도 작지만 꾸준한 변화를 꿈꿉니다. 영업시간은 매일 낮 12시부터 저녁 7시까지 매주 월요일은 쉬어갑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카페소수를 팔로우하고 오늘의 비건 케이크를 확인해보세요. 맞네. 근데 오늘 주제랑 이게 주제랑 맞게 갔나요? 네, 잘 완전 맞게 간 것 같아요. 완전 맞게 갔나요? 아, 네. 두 분이 얘기거리가 진짜 풍성하시네요. 아, 풍성? 근데 알리님이 다른 그런 다 이런 거 아니다. 맞아. 다 이런 거 아니다. 가시화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다 이런 거 아니다. 비영재. 레즈비언 비영재들의 가시화. 그러면은 비영재 늦게 핀 꽃. 그러면 알리니의 말씀 마지막으로 마무리하죠. 갑자기 마무리를 해야 돼. 뭐라고? 아니 네. 말을 좀 더 시켜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비영재 가시화를 위해서. 말을 하세요. 아니 네 오늘 알리님 함께 해주셨는데 같이 녹음해보신 소감이 어떠신지요? 재밌었고요. 이야기 듣는 거 재밌었고요. 오늘 많이 하지는 못했다는 뜻? 네, 제가 이 주제에 적절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또 저 같은 사람이 또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입장의 이야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모든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레즈비언 수제로 자라진 않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저와 같은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공감이 또 그런 분들은 보태봤습니다. 목소리를. 네네. 근데 오늘 굉장히 한몫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 둘이 사실 저랑 지윤님만 얘기했으면 레즈비언 수제들 얘기로 그냥 엘리트 코스 밟은 애들로 그렇게 마무리가 됐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 이제 거기에 그런 어린 시절 보낸 적이 없는 이제 알리님 같은 분들은 평범하고 지루한 이제 다시 그 퀴어 테스트 하러 간단 말이야. 다시 퀴어 테스트 하러 난 아닌가 봐 이러면서 퀴어 테스트 다시 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오늘 각자의 어린 시절 있는 거고 사실 그 어린 시절 어땠든 간에 지금의 우리가 중요한 거 아닐까요? 네, 이건 다 그냥 에피소드고 그냥 재밌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주제로 잡아봤어요. 네. 재밌었어요. 재밌었습니다. 저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음에 또 부르고 싶은데 안 나와주실 것 같아서 걱정이 돼요. 네, 뭐 종종 나와주시면 안 될까요? 네, 감사하죠. 초대해 주시면. 다음에 그러면 조금 더 사전에 컨택을 좀 성의 있게 해가지고 알리님이 좀 자신의 적합한 주제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저희는 또 다음 주 화요일에 다른 에피소드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